1953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땅. 숨쉬는 공기마저 절망의 무게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결론 내렸죠. 재건 불가. 마치 논란 많은 어떤 지도자의 일방적인 선언처럼 국제사회는 이 땅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 꺼지지 않은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맨주먹과 전쟁의 상흔뿐인 사람들. 뼈를 애는 추위와 굴주림 속에서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새로운 미래를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 변변한 기술도 자재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현실. 설상가상으로 재건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낡은 기계마저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외국 기술자의 마지막 말. 요즘처럼 인공지능 챗GPT에게 어떻게 고치나요? 물어볼 수도 없는 시대. 그들은 대체 무엇으로 이 절망을 돌파하려 했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굴주림은 일상이 되고 희망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 하지만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맞추고 서로를 다독이는 사람들. 눈물보다 더 진한 땀방울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과연 멈춰버린 기계의 심장은 다시 뛰었을까요? 맨주먹과 뜨거운 가슴만으로 시작된 이들의 도전은 어떤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세계를 경악시킨 기적의 시작,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면 언제나 뿌연 먼지 하늘이 저를 가장 먼저 맞이했습니다. 밤새 몰아친 바람에 간신히 세워둔 천막이 또 날아갈 뻔했는지 옆자리 김씨 아저씨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맞는 아침은 늘 그랬습니다. 희망보다는 익숙한 절망감이 먼저 온몸을 감싸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건물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고 길에는 아직도 전쟁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깨진 벽돌과 뒤틀린 철근을 맨손으로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오래전에 감각을 잃었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먹는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멀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어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었고 노인들은 앙상하게 마른 얼굴로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라도 우리 마을이라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보게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돌덩이만 치우고 있을 겐가?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최 노인께서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뭐라도 만들어야지. 우리 손으로 뭐라도 만들어야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 말이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이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물려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가진 기술도 자본도 없는데. 밤마다 모여 앉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농기구를 만들자고 했고 누군가는 옷감을 짜자고 했습니다. 의견은 분분했지만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자는 목표 하나는 모두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의 논의 끝에 우리는 작은 방직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옷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비교적 적은 기술로도 시작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였지요. 우리에게는 당장 공장을 지을 자재도 옷감을 짤 직조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내려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절망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폐허를 치우고 밤에는 공장이 들어설 자리를 닦았습니다. 깨진 벽돌을 하나하나 모아 벽을 쌓고 구부러진 철근을 망치로 두드려 뼈대를 세웠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면서도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농담을 던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이 벽돌 한 장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이 될지 누가 아나. 김서방은 벌써부터 아들 대학 보낼 생각인가? 꿈이라도 크게 꿔야지. 안 그런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앙상했던 공장 부지에 제법 그럴듯한 건물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계였습니다. 맨손으로 옷감을 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수소문 끝에 멀리 다른 지역에서 전쟁통에 버려진 낡은 직조기 한 대를 구해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좋을 리 만무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가지고 있던 귀한 물건들을 내놓아 겨우 그 직조기를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직조기가 도착하던 날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기계 주위를 맴돌았고 어른들은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낡고 투박한 기계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어렵게 직조기를 공장 안에 설치하고 작동을 시켜보았지만 기계는 요란한 소리를 몇 번 내더니 이내 멈춰버렸습니다. 내부의 중요한 부품이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기계 주변에 모여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구한 기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가? 국제 원조 단체를 통해 외국인 기술자 한 분을 겨우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기계를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어요. 부품도 구할 수 없고 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고철로 파는 게 낫겠어요.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겨우 찾은 희망이 다시 잿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술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갔고 공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차가운 쇳덩어리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떠나고 난 공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망으로 반짝이던 눈빛들은 온데간데없고 잿빛 절망만이 사람들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건 제 심장 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을 겁니다. 봐요. 내가 처음부터 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평소에도 매사에 부정적이던 분이셨지요. 애초에 저런 고물을 들여오는 것부터가 잘못됐던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이걸 고칩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헛된 꿈만 꾸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날카로운 말들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헛된 꿈을 꾸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어쩔 건가요? 저 고철 덩어리는 이제 어떡하고. 팔아봤자 헐값일 텐데.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기저기서 탄식과 체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말없이 공장 바닥만 내려다보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날선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간신히 하나로 모였던 마음들이 다시 흩어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이대로 주저앉고만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버린 직조기 앞에서 꼼짝 않고 서 계시던 채 노인께서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형형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 노인께로 향했습니다. 외국 기술자가 못 고친다고 우리가 못 고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순간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문가도 포기한 걸 우리가 어떻게. 맞아요. 우린 기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장도 제대로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저기서 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최 노인의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일세. 우리가 언제부터 가진 게 많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맨주먹으로 시작한 일 아닌가? 이까지 쇳덩어리 하나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네. 최 노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건져 올리는 듯한 그런 힘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까지 기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젊은 혈기였는지 아니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요. 제 말을 시작으로 몇몇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공장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념 대신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꾸나.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최 노인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멈춰버린 직조기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기계를 분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구 하나 없어서 대장간 일을 했던 김서방이 낡은 쇠붙이를 두드려 급조한 연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렌치 대신 파이프를 잘라 돌리고 드라이버 대신 칼끝을 갈아 나사를 풀었습니다. 기계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온갖 크기의 톱니 바퀴와 레버, 복잡하게 얽힌 실린더들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름때와 먼지로 뒤덮인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어디가 문제인지 살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던 우리에게는 그저 복잡한 고철 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기계에 매달렸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머릿속에는 온통 기계 생각뿐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서로 아는 지식을 짜내고 머리를 맞대어 토론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서 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생각엔 저쪽 스프링이 문제인 것 같아. 너무 늘어났어. 그럼 이걸 한번 바꿔 끼워볼까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잘못 건드려서 멀쩡한 부품을 망가뜨리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자괴감과 함께 역시 우리는 안 돼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 노인께서는 묵묵히 저희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더냐. 다시 하면 된다. 마을 아낙네들은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있는 저희를 위해 따뜻한 보리차와 주먹밥을 날라주셨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서서 작은 부품을 닦거나 연장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비록 기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직조기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것은 부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좌절감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희망 고문 속에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새었는지 모릅니다. 눈은 캥하고 온몸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공장 안에는 기름 냄새와 새 냄새, 그리고 지친 사람들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벽 한쪽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조잡한 설계도 위에는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만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희망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밤늦도록 남아 기계를 만지작거리던 젊은 친구 영수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아주 작고한 톱니의 바퀴였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만져봤던 부품이었지요. 영수야,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제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려던 순간 최 노인께서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가만 있어보자. 영수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최 노인께서는 언제나처럼 침착하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영수가 말한 대로 작은 톱니디 바퀴의 방향을 살짝 틀어 다시 조립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으니까요.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끼기기. 커커. 이전과 똑같이 불안한 소음이 몇 번 들려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모두가 고개를 떨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컹. 덜커덩. 덜커덩. 갑자기 기계가 이전과는 다른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북이 좌우로 움직이고 엉켜있던 실들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위아래로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다. 기계가 움직여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공장 안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성공이다. 우리가 해냈어.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 기계를 쓰다듬으며 감격하는 사람.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우리를 짓눌렀던 절망과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맞서 싸워 이겨낸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최 노인께서는 벅찬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보거라. 우리가 해내지 않았는가. 안 된다고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기계를 돌렸습니다. 덜커덩거리는 기계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아침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옷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더 곱고 찬란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짜여 들어간 옷감이었습니다. 첫 옷감이 생산되던 날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옷감을 만져보고 얼굴에 부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작은 공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직조기 소리는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산된 옷감은 장터에 나가 팔렸고 그 돈으로 우리는 부족했던 식량을 사고 아이들에게 작은 옷이나마 사 입힐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자도 포기한 기계를 아무런 기술도 없는 시골 사람들이 고쳐서 공장을 돌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직접 우리 공장을 찾아와 눈으로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들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져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은 정말 기적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멈춰버린 기계를 고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멈춰버렸던 우리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아니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모르면 머리를 맞대어 답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정과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하면 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전부였고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가끔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리해졌지만 그때 우리가 가졌던 간절함과 뜨거움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역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이 다시 한번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